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충격을 당해서 사망을 한 그 교통사고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월 22일 오후 9시 반경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건너시다가 중앙선을 넘고 진행 중 1차선에 있던 차량은 아버지를 보고 서행하면서 정지를 했고, 거길 지나 2차선을 거의 다 건너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당하시고 5시간 정도 있다 수술을 받으시고 무의식으로 계시다가 사고 후 26시간 정도 만에 결국 사망을 하셨네요. 아직 합의는 진행 중이고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아직 가해자 쪽이나 보험사도 아직 이야기를 한 것들은 없고요. 연락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사망 사고에 대한 질문이네요. 먼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사고의 쟁점이라고 하면 보통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횡단보도 위를 건너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다면 무단횡단이 되는 거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파란색일 때는 횡단보도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그냥 일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과 관련된 쟁점은 블랙박스 영상이라던가 CCTV 뭐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반에 이런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면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서 피해자 쪽에 과실이 많이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형사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셨다라고 하는데, 보행을 시작할 때도 적색이 맞았는지, 그럼 뭐 완전 무단횡단이 되겠지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적색으로 바뀐 다음에 빨리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또 틀려지거든요. 뭐 정황으로 보았을 때는 2차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2차로에 있던 차량은 정지를 해서 사고가 안 났고, 한 차선을 더 중앙선 쪽으로 움직이고 계셨을 때 그쪽을 지나가고 있던 차에 치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일반 도로, 횡단보도가 있었다라는 건 일반 도로인 것으로 보여지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잡히면 형사 입건 사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과실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일실 수익과 위자료, 장례비 이 정도가 됩니다. 보통 보험사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합의를 제안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한 85%에서 90%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고 이런 걸 특인 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합의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요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합당한 것인지 잘 감이 안 서죠.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변호사의 좀 조언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 특수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과실 비율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망하신 분이 소득이 있었다고 하면 그 소득이 뭐 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좀 단순하긴 한데, 뭐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건설 일용노인 같이 뭐 이런 고정적인 수입이 아닌 간헐적인 수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런 수입에 관해서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같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소득이나 아니면 이제 과실 비율이나 교통사고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예측 가능한 손해배상 금액을 제시를 해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 비용과 그리고 뭐 소송에 들어가는 뭐 인지대나 뭐 이런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것이 더 낫다,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합의로는 너무 금액이 낮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에도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유네니에서는 이런 피해자분들의 민사소송을 주로 진행을 하지만 형사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 저희처럼 이렇게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조력까지 같이 하는 쪽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의 유족분이 올린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네니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